안녕하십니까. 간장,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아스트라 백신 접종 후 타이레놀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두 가지 약물을 비교할 것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중 반감기는 4시간 정도로 매우 빠르게 간에서 대사됩니다. 4시간 정도 이후에는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6회 복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정 제제를 사용하고 3회 투여가 가능합니다. 보통 나와 있는 용량이 650mg 서방정이 있고 이것을 3회 투여하면 1.95g을 투여하게 됩니다. 최대 1일 허용량은 4g입니다. 그러므로 2분의 1 투여이기 때문에 대체로 안전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간 독성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중간 대사물 때문입니다. 중간 대사물의 일부가 간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 대사물을 글루타치온이라는 해독제가 결합해서 독성을 중화시킵니다. 간에는 글루타치온이 매우 풍부한데요.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글루타치온 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종류 중에서 개보린, 사리돈, 펜잘, 이 약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페인이 진통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또 감기약과 아세트아미노펜을 같이 먹었을 때 감기약 속의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을 카페인이 경감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항히스타민제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졸립니다. 카페인은 반대로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줍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간 감기약을 먹을 때 이런 약을 같이 먹으면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의 부작용으로 중독성이 있어서 이 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됩니다. 또 카페인 때문에 흥분이나 불면 증상이 나타나서 이 약을 먹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는 타이레놀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타이레놀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성 간 질환에서는 어느 정도 글루타치온이 존재하지만 음주 상태에서는 급작스럽게 글루타치온을 많이 소모합니다. 그 알코올의 대사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글루타치온이 해독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감소하게 되어서 음주 상태에서 타이레놀을 드시면 간독성이 나타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금기가 되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해독제이자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C를 아시는 분은 많지만 글루타치온을 아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고 글루타치온은 만들어냅니다. 비타민C는 투여하는 항산화제로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제로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메이트, 글라이신, 시스테인 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시스테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글루타치온은 간과 뇌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중에는 4마이크로몰/kg, 간에는 무려 6400 마이크로몰/kg라는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그만큼 간에는 해독할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되겠죠. 글루타치온의 주작용은 간에서는 해독작용이 되겠습니다. 생성이 잘 되려면 비타민 B, C, 셀레늄, 마그네슘, 아연, 엽산, NAC, N아세틸시스테인 이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비타민 C와 시스테인이 중요합니다.
타이레놀을 많이 먹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살 목적이든 어떤 중독이 된 경우에 이 시스테인, N아세틸 시스테인 주사가 이 치료제입니다. 또한 어떤 중독이든 간이 중독이 되었을 때 그 간 중독의 치료는 이 시스테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간질환이나 특히 만성 음주자는 글루타치온 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타이레놀의 그 독성 대사물이 중화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간 독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나 간 부전에 빠지면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간 질환을 보겠습니다. B형, C형 바이러스 감염, 지방간염, 간경화나 간암, 만성 알코올성 간염 또는 간암, 이런 경우에 간 내에 글루타치온 해독제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세트아미노펜의 독성 대사물을 중화시키지 못하고 이 대사물로 인해서 간이 손상을 입습니다. 특히 전격성 간염이나 간 부전에 빠지면 매우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 안 좋은 분들에게 이부브로펜을 추천합니다. 이부브로펜은 해열 진통뿐 아니라 소염작용까지 있습니다. 하루 허용량은 3g이고 반감기는 역시 4시간으로 아세트아미노펜처럼 짧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6회 투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400mg을 3회 투여합니다. 그래서 1.2g이 되겠습니다. 역시 허용량에 비해서 절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투여하는 것은 대체로 안전합니다. 이부브로펜 역시 간에서 대사되고 간 독성이 약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레놀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부브로펜을 간이 안 좋은 분들에게 투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부브로펜은 신장 독성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형성하는데 그걸 억제합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신장의 혈류량을 유지시켜 주는데요. 이 이부브로펜이 이 성분을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혈류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든지 신부전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부브로펜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장 혈류량이 감소되는 가능성을 줄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부브로펜 말고 캐롤 F정이라는 상품명이 있는데 이부브로펜을 200mg 아르기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르기닌을 포함하는 이유는 이부브로펜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또 위장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의 400mg이 아니고 200mg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부브로펜 제제보다는 이렇게 아르기닌이 포함된 성분을 쓰시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간이 안 좋으면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이부브로펜을 사용하시고 신장이 안 좋으면 이부브로펜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 약물 모두 간 독성과 신독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음주를 했을 때는 두 가지 약물 모두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투약할 경우에는 이부브로펜을 소량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혈류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맞은 후에 항체 생성을 위해서 이부브로펜은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체 생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부브로펜으로 인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부브로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